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통신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네, 문제 한번 볼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음 요소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고장, 에러율이 가장 낮은 게 뭐니? CPU가 에러를 내진 않죠. 그죠? 네, CPU입니다. 운용자라는 건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에러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죠? 회선도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정보 전달의 5단계를 가장 적합하게 배열한 게 뭐니? 회링이라 했어요. 회링, 회선 연결, 링크 확립, 전송하고, 링크 닫고, 회선 닫고. 4번이네요. 네, 무난하게 풀 수 있네요. 자, 3번입니다. 안 배운 겁니다. 하나의 통신회선을 공유하는 모든 터미널이 멀티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전송하려고 할 때 제어기가 진행 신호를 보낼 때까지 모든 터미널들이 기다리도록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니? 폴링이라고 합니다. 폴링이라고 합니다. 멀티포인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말기들한테 야, 뭐 보낼 거 있니? 그러면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단말기 쪽에서 그거를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방식. 그거를 우리는 폴링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그런 방식도 우린 폴링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RS232C, DT와 DC 접속 규격이었네요. 그죠? 25핀 중에서 수신 데이터, 1번이 접지, 2번이 송신 데이터, 3번이 수신 데이터였죠? 그죠? 3번입니다. 1번 접지, 그 다음 송수송송, 송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 송신 요청, 송신 완료, 뭐 이런 거였어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네, 데이터 통신이 발달하게 된 이후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거. 네, 컴퓨터 처리, 컴퓨터가, 그렇죠. 좋아졌으니까. 통신 제어 장치의 개발, 정보의 비밀 유지 필요성? 이거랑 관계없죠. 그죠? 오히려 보안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통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정보의 비밀 유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전자공업의 발달. 맞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고용량의 전송 링크로 음성 대역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거리 전송 시스템의 주파수 다중화 방식이 뭐니? 주파수 들어가면 FDM이었어요. 그럼 라번이 되죠. 그죠? TDM이 그 시분할이었죠. 그죠? 펄스 부호 변조였고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었습니다. 케이블 TV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케이블 TV라고도 하고요. 기존 방송보다 채널 수가 많고요. 헤드엔드라는 게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기지국이라고도 하죠. 가입자 댁내 설비는 어이가 없어요. 전화기로 케이블 TV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다주파 전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선 전화기 말하는 겁니다. 라번입니다. 네, 다음 풀게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50보 통신 속도 50보래요. 50보. 네, 변조 속도 단위였어요. 얘는 1초간 송신되는 최단 펄스가 뭐니? 50개죠, 뭐. 그죠? 원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D비트도 아니고 원비트가 가장 똑같은 게 가장 작은 거죠. 그죠? 네. 다음 9번입니다. 이동통신은 무선이잖아요. 그죠? 무선이니까 마이크로웨이브, 공간전자파를 이용하죠. 답은 4번입니다. 얘는 다 유선이잖아요. 다음 10번입니다. 1200bps 이하의 저속 변복조 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변조가 뭐니? 비동기 방식이었어요. 비동기 방식은 주파수 편의 변조를 사용했었어요. 답은 4번이죠. 네. 다음 11번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요 말 들어가면 네, 또 쭉 읽어보면 되겠죠? 네, VAN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대부분의 PC통신에서 이용하는 전송 방식이 뭐니? 직렬이라 그랬어요. 선이 조금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병렬이 빠르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 그랬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마이크로파, 무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이용한다? 네, 맞습니다. 이동통신의 수단이다? 맞습니다. 광을 이용한다. 이건 광 케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광 케이블은 무선이 아닙니다. 유선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컴퓨터가 정보통신 단말기에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가? 폴링이라 그랬어요. 아까 폴링. 네, 답은 라번입니다. 다음 15번. 전화기에 송수화기를 접속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뭐니? 안 배웠던 문제입니다. 음향결합기를 말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문제랑 답을 외우십시오. 다음 16번입니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높은 진폭의 잡음을 우리는 임펄스 노이즈,
충격성 잡음이라고 했습니다. 열 잡음은 백색 잡음이에요. 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텔레비전과 전화를 연결했대요. 전화선. 텔레비전과 전화선, 그럼 비디오 텍스였어요. 네, TV와 무선, 그러면 텔레텍스트였고요. 단방향이었고요. 네. 다음 18번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거를 물었습니다. 정보통신은 광케이블을 필히 아니에요. 광케이블은 종류일 뿐이죠. 그죠? 필히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는 무선 전화의 선을 아니요. 무선도 있어야 돼요. 유선, 무선 다 배웠는데. 정보통신은 단말 장치가 불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통신관계 법령을 규율하고 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19번. 페리티비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정보 표현에 여유를 두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보 표현을 하기 위한 단위가 아닙니다. 걔는. 이 페리티비티는 그 정보가 에러가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기수가 홀수였어요. 홀수. 발음이 안 좋네. 오드. 네, 우수는 짝수였어요. 짝수 2분. 네. 그런 방식이었어요. 답은 옳지 않은 건 가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EIA의 RS232C였어요. 나번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 ITUT의 V24. 이거는 ITUT라는 말이 나왔다면 얘겠죠. 그죠? 얘는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이에요. 나중에 뭐 혹시 문제가 나오면 얘를 찍으세요. 네, 21번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중 데이터 교환망이 인터넷이거든요. 패킷 교환 방식을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답은 가번이고요. 일시 보관 후 전달, 대화식 실시간이 됩니다. 패킷 크기가 1024비트.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답은 가번입니다. 22번이에요. 동기유지. 동기유지. SYN. 우리 외운 게 나왔네요. 네, 스타트 텍스트. 끝난다는 얘기고, 이건 응답 요구. 네, 23번입니다.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리얼타임이죠. 가번입니다. 온라인. 그죠? 24번입니다. 에러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코드. 해밍 코드입니다. 자, 얘하고 얘는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였어요. 그죠? 6비트짜리 이진화 10층 코드. 네, 얘는 아스키 코드 7비트.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였고요. 다음 25번. 2400 보호예요. 쿼드 비트. 쿼드. 비트 빼고 하나, 둘, 셋, 네 글자네요?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4, 4, 16, 6으로 끝나야 돼요. 6으로 끝나고, 설마 1600은 아니겠죠? 9600입니다. 됐죠? 네, 또 다음 거야. 다음 26번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임펄스 노이즈입니다. 임펄스 노이즈. 네. 다음 27번입니다. CSMACD.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랜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옳지 않은 거래요.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이 간단하고 구현이 용이합니다. 가까운 거리니까요. 최대 거리에 제한이 없고 어이가 없죠. 그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근거리인데 가까운 거리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제록스사에서 발표한 이전의 로컬 네트워크 쭉 읽어보세요.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동시에 양방향이 가능하대요. 풀 듀플렉스입니다. 풀 듀플렉스. 우와, 이게 풀 듀플렉스가 없는데요? 야, 이거는 참 어이가 없네요. 자,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인데 얘는 단방향이니까 아닐 거고, 얘 하프 듀플렉스는 반이중이죠. 동시에는 안 되죠. 그죠? 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풀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은 풀 이걸 적어주세요. 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신호의 전송 중에 발생하는 주파수 감쇄 왜곡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등하회로죠. 다 배웠던 문제네요. 그죠? 30번. 안 배운 게 나왔어요.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요점 정리로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전화 수화기에서 연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잡음만 들립니다. 음성이 커지면 제거해야겠네요. 그죠? 말이 안 되는 말만. 31번입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컴퓨터 통신입니다. 맞습니다. 음성 통신과 같은 인간 대 인간이라고요?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나번이겠네요.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쭉 나왔습니다. 네, 다음 것도 볼게요.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자,
OSI 참조 모델의 최하위, 물대내 전세평, 물리층입니다. 33번입니다. 정보통신 신호의 전송이 양쪽에서 가능하지만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그렇죠. 양쪽은 되는데 동시에 안 된다. 반의 중이네요. 할프 듀플렉스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기차가 한 개의 철로 위를 왕복하는 단선 철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전송 방식은, 이건 기차가 왕복이 돼요. 근데 선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동시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사고 나요. 대형 사고 나요. 안 되죠? 철로가 한 개라면 양방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얘가 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되는데 동시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할프 듀플렉스입니다. 그죠? 이거 듀플렉스 또 나왔다. 그죠?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할프 듀플렉스입니다. 네. 35번입니다. 데이터 교환 방식, 스위칭 방식을 얘기하는 거네요. 아닌 거예요.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교환이라는 걸 전문 교환이라고도 합니다. 기계 교환 아니죠? 통신하는데 기계 던지지 않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다음 36번입니다. 8개가 설치된 단말기가 8개가 설치가 돼 있대요. 근데 그 망형으로 돼 있대요. 망형으로. 그죠? 그러면 공식이 있었죠? 2분의 단말기가 8개니까 8 곱하기 8 빼기 1. 그러면 2, 4, 8 7이니까 7, 4, 28. 예, 나번이 됩니다. 다음 37번입니다. RS232C는 몇 개의 핀? 25핀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름답죠? 쉽네요. 38번입니다. 하나의 주 프로세서가 한 통신 회선당 하나의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는, 그렇죠.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대요. 포인트 투 포인트죠. 뭐 1대1이죠. 그죠?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 뭐니? 네, 얘입니다. 얘 아니면 멀티포인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와이어리스 전화기. 선이 없대요. 무선 전화기 얘기하는 거죠? 단방향 통신만 된대요. 이게 전화기입니까?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끝나요? 말도 안 돼요. 가번입니다. 틀린 거니까. 네. 나머지 얘는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 통신망을 우린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넷. FTP를 검색하는 걸 아키라고 하고요. 메뉴 방식의 검색을 우린 고포라고 하고요. IRC가 인터넷 채팅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나오네요. 예. 인트라넷 많이 나옵니다. 인트라넷 많이 나옵니다. 예, 다음 거요. 네, 41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정보의 전송을 수행하는 두 개의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상호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형식, 정보 교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어 정보의 의미와 전달 방식 등과 같은 정보 교환을 위하여, 이 말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규칙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을 우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됐죠? 쓸데없이 길게 말했어요. 쫄지 마세요. 쭉 보면 핵심이 보입니다. 42번입니다. 데이터 통신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통신이 아닌 거예요. 컴퓨터와 단말기 간의 정보 기계와 기계니까 맞는 말이네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맞네요. 한 지점에서 딴 지점으로 부호화된 신호를 정기적으로 전송한다. 맞네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무전기로. 어이가 없네요. 음성통신 아니에요. 그죠? 무슨 컴퓨터에 무전기가 달려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음성통신도 아닌데. 43번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능에 의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처리계래요. 전송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는데 처리계는 CPU 아니면 컴퓨터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가번입니다. 나머지 다에는 전송계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위상이 일정하고요. 0하고 5 두 가지 변화래요. 두 가지 변화. 이 말 나오면 또 이거 안 배운 거 나왔네? 그러면서 욕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위상이란 얘기예요. 이 위상. 안 배운 거 나와도 욕하면 안 돼요. 네. 이 위상입니다. 이 위상이면 몇 배예요? 한 배예요. 한 배. 2의 1승이니까 똑같아요. 그럼 1200이니까 1200이죠. 네. 나번이 됩니다. 45번입니다. EIA의 RS232C, DTE의 접속장치의 핀은 모두 몇 개니? 네, 25핀입니다. 아름답다. 그죠? 46번입니다. 스위칭 기법이 아닌 거래요. 교환 방식이 아닌 거래요.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죠? 47번입니다. OSI 참조 모델의 최상위예요. 이번엔. 그죠? 물대내 전세평, 응용 계층이죠? 네. 됐죠? 네, 다음 거요. 네, 48번 문제입니다. 정보통신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었네요. 취급하는 정보를 기계로 처리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기계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을 필요로, 어이가 없네요. 네이트온을 안 깔아놓고 네이트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되죠. 4번입니다. 49번입니다. 변복조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거를 물어요. 아날로그를 양극형은 이진수, 디지털을 말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 발생한 신호를 전송선로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이게 답이죠, 그러면. 신호에 맞게끔, 그 회선에 맞게끔 신호를 바꿔준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가 맞죠. 고속의 데이터 신호를 컴퓨터에서 직접 받도록,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이 나왔다면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 한다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겠네요. 낚이면 안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정보 처리가 가장 신속하도록 구성한 데이터 통신이 뭐니? 실시간이죠, 뭐. 가장 빠르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처리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이 정보통신의 그 발전은요,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용어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100% 다 나온다라고 장담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공부시켜드린 수업한 그 내용들은 반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꼭 맞추도록 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 2과목, 1, 2, 3과목만 우리가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할 걸 대비해서 통신에서도 점수를 좀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통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최신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통신 부분은 문제랑 답 정도를 좀 암기하시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다 끝난 상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리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애들 시험장 가기 전에 풀어보라고 뽑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132문제짜리인데 그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고요. 물론 다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만들었던 문제들이고요. 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문제였죠. 2011년 10월 달에 나왔던 마지막 문제, 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 제가 모아놓던 문제들을 올릴 겁니다. 그 올리면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을 하셔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